예, 앞서 말씀 나눈 우리 권태근 불자님, 네. 예수님, 우리나라에 이제 점차 새터민 분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분을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네. 포교사로 양성하자는 그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예, 저도 크게 공감을 했고요. 우리 포교사님들께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교정 교화라든지 군부대 포교라든지 또는 병원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 우리 권태근 불자님께서 하시는 통일 관련 우리 인재 불사도 굉장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 포교 현장이다라는 거를 정말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주셨죠. 이제 젊은 층, 청년층에게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새로운 포교 방법,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다. 예, 이런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붓다회 가족이 더 많아지면 훨씬 더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 저희가 더 열심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지금 바로 수화기 들고 전화 한 통 전해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고 빠르게 붓다회 가족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붓다회 회원이 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요, 스님.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담스럽지 않게 동참하시는 분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방송 후원금 전액 어디에 쓰입니까, 스님? 당연히 부처님 법 널리 전하는 방송 포교에 사용되고요. 네. BTN 불교 TV의 모든 컨텐츠가 여러분의 정성과 또 응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85-0108번, 185-0108번. 예, 적은 금액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일시금 후원도 가능합니다. 각자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전통 불화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불화 작품에 도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불화 작가 황두현 불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불교 미술을 하고 있는 황두현이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솔담 공방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이 솔담, 소나무 솔자를 쓴 이름일까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나무하고는 사실 상관이 크게 없고요. 그런가요? 예,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솔직 담백의 줄임말입니다. 솔직 담백. 네, 예. 저희가 불화를 그릴 때 불화의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그 강약을 주면서 이렇게 기교를 부리는 그런 멋을 부리는 선을 제가 많이 이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선을 보고 막 멋있다 이렇게 칭찬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조금 취했는데 이제 아주 오래된 이제 불화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어떤 걸 느끼게 됐냐면 거기에 어떤 그런 멋을 부리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뜬 선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같이 이제 가르쳐 줬던 교수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제 선의 자아가 너무 강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그만한 깨달음들을 통해서 이제 좀 솔직 담백한 선을 쓰고 싶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공방 이름을 솔담으로 정했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이름이네요. 예. 그 공방 이름에 우리 작가님, 불자님의 예술적 지향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작가나 예술가 분들이 굉장히 기교를 많이 부리거든요. 근데 점점 더 그 예술적 그런 기교가 더 익어갈수록 오히려
담백한 미를 추구한다고 하네요. 예. 우리 불자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술적 경지에 도달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 세계가 궁금한데요. 원래는 전통 불화를 그리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전통 불화에서 그치지 않고 요즘은 현대적으로 창조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네.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원래는 전통 불화를 전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찰 단청이라든지 문화재 수리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요 근래에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새롭게 좀 시도하는 그런 이제 불화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렸을 때는 꿈이 만화가셨다고. 예. 어렸을 때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원래 만화가를 꿈꿨었는데 저희 집이 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자라다 보니까 법당에 있는 이제 불화라든지 이제 그런 단청을 많이 보고 자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로를 선택할 때 만화가나 아니면 이제 불교미술 전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인연이 어떻게 만화과는 다 대학에서 떨어지고 이제 불교미술 전공에 합격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불교 미술에 정통한 훌륭한 인재가 탄생을 하게 되셨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네. 혹시 집이 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혹시 부모님께서 혹시 출가를 하신 건가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스님이셨었고요. 예, 저희 집안이야말로 진짜 찐 불자 가족인데 저희가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 때 스님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스님이셨고 네. 그리고 지금 고모님 한 분이 스님이시고 그리고 또 사촌 형님 두 분이 지금 출가해 계십니다. 아니 몇 명이에요? 저는 거의 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어머니도 그 양어머니도 출가하셨고 네. 또 사촌 동생들도 다 출가시킨 그런 진짜 불자 가족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네요. 네,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혹시 또 출가를 결심하실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요. 네, 어렸을 때 주변에서 특히 외할머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스님 된 팔자다 너는 그런 얘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출가도 이제 진지하게 고민했던 건 한 2번 정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단청 다니면서 이제 인연했던 스님 한 분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너처럼 할까 말까 하는 놈들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할까 말까 고민하면 안 된다. 네, 좀 약간 단순한 생각으로 저질러야 되거든요. 출가는. 네. 역시 저질러서 이렇게 네, 우리 현주 네. 스님도 만날 수 사실 있었을까요? 저도 재수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두 번째 네. 할 때는 그냥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발걸음 닿는 대로 이제 절로 들어갔거든요. 네. 다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제 강점기 때는요, 네. 우리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가정을 이룬 스님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불자님의 가족분들도 그런 좀 이제 그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또 아버님은 또 그렇진 않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나중에 늦게 출가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원래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아버지께서는 이제 출가하시기가 좀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일찍 독립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냥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때 네. 이제 칼라 TV가 막 보급되던 시기라서 TV 전기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을 하셨었는데 잘 나가는 사업체였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쯤 아마 출가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족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지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생계를 책임을 잘 못 지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저희 식구들을 절로 이렇게 받아주셨던 그래서 네네. 아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세속의 인연을 완전히 이렇게 끊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네.
아니 또 우리 불자님이 또 이 뒤를 이어서 출가하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죠. 큰 그림이지 예.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이제 절에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사찰 문화, 불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이제 받아들였고 네. 나중에 우리 성인이 돼서도 또 이런 불교 일을 부처님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는 조금 사춘기 시절이라던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절이 집인 셈이잖아요. 혹시 친구들 사이에 뭐 놀림이라던가 다른 모습에 왜 동진 스님들도 그렇죠. 그렇게 아이들은 다른 모습을 굉장히 배척하고 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놀린다든지 그런 경험은 거의 없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스스로 이렇게 그 아버지가 스님이고 집이 절인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당당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요. 그러다가 언제 그러면 참 우리 불법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신 건가요? 이제 그림을 이제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그쪽으로 전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젊은 스님들 동국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나고 수업 때 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참 불교의 어떤 모습을 좀 눈뜨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뭐 불화를 그리지만 신행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또래 학인 스님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네네. 통해서 많이 또 인식이 바뀌셨나 봅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신행 활동은 크게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렇지만 그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늘 이제 법문을 틀어놓는다든지 특히 제가 천수경 굉장히 자주 듣고 좋아하는데 네네. 천수경 많이 틀어놓고 이렇게 작업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불화를 그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라면 필연적으로 우리 불교 공부를 하실 네.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 기억 남는 우리 부처님 그런 이제 공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계기가 있었을까요? 공부하시면서? 예, 그 공부는 크게 많이는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들었던 수업들도 많이 인상적인 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방에 있던 그 경험 스님에 관련된 어떤 뭐 이렇게 책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현대 고승 법어집 그리고 뭐 틱낙한 스님 책 그런 책들을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걸 계기로 이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많이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또 신행을 또 열심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늘 마음만 있고. 근데 이제 근래 한 2, 3년 전부터 그 법상 스님 법문 우연히 접하고 네네. 늘 그림 그릴 때 많이 듣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8시간 이상씩은 듣는 것 같아요. 정말요? 예, 근데 그 스님 법문을 접하고 난 다음부터 좀 궁금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문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스님 법문 그냥 믿고 쭉 가면 되겠구나. 그런 굉장히 큰 자유로움 같은 걸 사실 얻었습니다. 야, 정말 제대로 깨달음을 얻으신 네.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그 불교 공부를 그렇게 법상 스님 통해서 하기 전에 그림과 불화와 또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의 불화가 좀 차이점이 생겼나요? 글쎄요, 그 차이점은 그림으로 보여지는 차이점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서 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기교 같은 것들 그리고 그 형태의 어떤 그거를 많이 쫓았다면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후부터는 거기에 담기는 의미라든지 부처님 가르침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그림을 보는 그 감상을 하시는 이제 분들은
그 전에 공부하시기 전에 이제 불화를 보면은 아유 그냥 그림 그렸구나라고 생각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네. 마음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작품을 보는 이제 그 불자들은 이 마음 공부가 이 그림 불화 안에 녹아들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드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맞아요. 예.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깨달음의 네네. 예, 근거가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 BTN 불교TV 법상 스님 프로그램 당연히 많이 보셨겠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어떤 예. 프로그램 제일 좋아하셨어요? 예, 뭐 BTN에서 하는 것들도 많이 보고 그 법선스님 묵탁 소리에서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네네. 체계적으로 막 1편부터 이렇게 쫙 보지는 사실 못했고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클릭해서 보다가 뭐 육조 단경 그런 관련된 히닉스님 관련된 뭐 마음 공부 네. 거기도 많이 봤었고 그거 본문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문을 보고 한 번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속 똑같은 본문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듣는 거하고 반복하는 거하고 스님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예. 우리 그 법상스님 법문 어디서 보셨습니까? BTN 불교TV에서 보시잖아요. 방송 비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다시 아니,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불화 작가님께서도 네. 저희 BTN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또 네. 많은 얻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굉장히 좀 뿌듯한 네. 마음도 들고요. 네. 더 많은 우리 붓달 가족분들이 함께 응원을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부인께서도 아내분께서도 같은 일 불화 작가 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와이프도 그 같은 학교 동문이고 후배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사귀었던 건 아닌데 이제 졸업하고 그 이제 불교미술 하는 현장이라든지 작업실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자꾸 마주치게 돼서 이제 그러셨어요. 사귀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야. 부처님께서 맺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이 같은 분야에 계시다 보니까 네. 서로 좀 도움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이렇게 같이 늘상 붙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싸워요. 많이 맞아요. 싸우고 예. 그리고 한 그림을 같이 이렇게 그릴 때는 서로 이제 그 의견 충돌도 있죠. 대장을 하기 위해서 내 주장이 옳다, 내 식으로 그려야 된다는 그런 트러블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많이 교통정리가 된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잘하는 분야가 다양히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각자 맡은 소임에서는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야, 스님 이게 바로 네.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요? 아유, 네, 현명하네요. 예, 같은 분야가 굳이 아니어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잘 맞추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예, 저는 큰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같은 분야에서 이렇게 또 함께 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이 현대 불화 또 직접 또 도전하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예. 아내분 덕분이셨다고요? 예, 사실 그 와이프의 어떤 응원이 없었으면 시작을 거의 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이제 개인전도 하고 이제 무슨 단체전도 하고 전시도 하면서 작가님 소리를 듣고 살고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불교 미술 입문한 지 20년째지만 그 전에는 이제 좀 그냥 직장인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장인에 가깝지 작가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결혼하고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그렸던 불교 문양을 이렇게 해체해서 다른 어떤 그 사물을 그렸을 때 와이프가 그걸 보고 이제 계속 이런 식의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줬었고요. 네. 예,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야, 아니 스스로 나는 작가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옆에서 응원해 주셨대요, 네. 스님. 예, 너무 우리 훌륭하세요. 아내분께서 뭐 예술적 그런 감상을 네. 그 예술적 그거를 희망을 모티프를 제공해준 뮤즈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네요. 싶은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도전이었다고 제 생각이 듭니다. 법고창신이라고 해서요. 전통적인 거를 잘 지켜내면서 거기서 네. 또 계속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게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부처님께서 부인을 잘 맺어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작품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예. 걸까요? 처음에는 그
불화 속에 있는 문양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좀 주인공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네. 불화 그리면서 늘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해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런 얘기 이렇게 막 되뇌이면서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숨어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성스러움에 가려져서 그런 문양들이 좀 이렇게 빛을 못 발하는 게 되게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그 문양들을 다 불화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회체를 해서 아. 사슴벌레든 나비든 아니면 뭐 어떤 사물이든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그렇게 그렸을 때 문양을 주인공으로 한 그림을 그렸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거기에 아까 말했던 그 문양의 해체로 인해서 다른 걸로 다시 재탄생하고 이런 과정들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하고 다 연결된다라는 어떤 그걸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예, 예.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그 진리 중에 무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재범무아나 재행무상이 다 그 작업 속에 녹아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실은 진짜 실체는 없고 다 인연에 의해서 잠깐 뭉친 존재들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제 작품에 있는 그 친구들이 딱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문양을 해체해서 다시 재조립했더니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나기도 하고. 야.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그림에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그 진리를 내 그림 속에서 탁 찾아냈을 때 그때 들었던 환희심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예. 환희심도 많이 들었고 예. 그거를 알리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꼈었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불화의 문양을 그리는 건 사실 저 정도 이제 작업을 하고 나니까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네네. 기교적으로. 근데 그걸 어떤 거에 대입해야 될지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일상생활 속에 있는 사물이든 뭐 애기 장난감이든 제가 눈에 가는 시선 닿는 어디 곳서나 다 이제 그거를 변환해서 이제 그릴 수 있는데 늘상 그거를 화두처럼 들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욕실에 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수전이 이렇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네. 반짝반짝. 그래서 아, 저것도 그릴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저것도 무정물이지만 부처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인사이트들이 좀 되게 큰 환희심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우리 부자님 그림을 보고요. 네. 우리 사찰에서 이렇게 법당을 장엄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양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뭐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뭐 벌레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 우리 법당에 장엄되는 문양들을 이렇게 입혔거든요. 투영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 그림 보면서 이 모든 사물 존재에 우리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그 장엄을 할 수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이구나. 또 우리 작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람이야 뭐 뜬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듯이 잠시 인연으로 모였는데 우리 그 법당 안에 장엄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잠시 해체했다가 다시 우리 현실로 이렇게 딱 끌어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 해석을 좀 듣고 나니까요. 이게 그냥 심미적으로 그냥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기교가 아니라 정말 그러게요. 솔직 담백하게 거기에 작가의 이 사상과 그 가치관도. 깨달음의 깊이, 가치관 예. 이런 것들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림이 다시 보이네요. 예. 멋집니다. 살아있는 작품이 된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이제는 이제 전통 불화 작업도 하시는 거고, 그렇게 현대 불화 작업도 계속해서 이제 좀 재창조하고 변형시키고 병행하고 계시는 건데요. 좀 힘들진 않으세요? 크게 어떤 힘듦이 있지는 않고요. 그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전통 불화를 그리는 시간도 이제 늘상 굉장히 많이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뭐 바쁜 와중에도 조금씩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제 개인 작업도 하고 있긴 한데 그 두 작업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건 별로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그려야 될지 이제 모르겠다. 처음에는 개인전을 2번 하고 이제 지금 이제
다음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그렸는데 이제는 뭘 그릴지가 조금 사실 고민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뭘 그려야 될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 아이러니하네요. 네. 예, 무엇이든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는 예, 철학적 굉장히 깊은 네. 고찰이 아닐까 이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 부인께서 이렇게 현대 불화를 이제 그 창조할 수 있게 좀 힌트를 주셨는데 네. 우리 부인께서도 같이 이제 현대적인 불화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네.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체 그 전통 불화를 굉장히 잘 그려요. 예, 테크닉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친구고 정말요. 예. 저는 그 문화재 수리업을 하면서 잠깐 동안 붓을 쉰 적도 있었는데 이 친구야말로 정말 20년 동안 다 한 번도 붓을 넣은 적이 없는 친구거든요. 야. 그래서 저는 전통 불화만 잘 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이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옆에서 계속 보면서 영향을 조금 받더니 네. 본인도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색을 조금씩 표현하는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와이프도 같이 현대적인 작품을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새로운 불교 문화를 읽어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데요. 네. 2024년 올 한 해 두 분의 것이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네. 불화 작가로서 화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 발언이 있으면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미 이렇게 새로운 작품을 시작해 버리고 나니까 이제 계속 관심사가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 가장 큰 화두는 그거예요. 새로운 불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제 전통적인 불화가 이렇게 쭉 전승되져 내려오지만 그것도 너무 지키는 게 소중하지만 새로운 어떤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새로운 불교 예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근데 그 포인트에서 너무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렇게 없던 도상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네, 자칫 네, 잘못하면 촌스럽거나 경박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러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되게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포인트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워낙 심오한 네.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또 네. 지혜이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네, 고민 네.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제 찐 대대로 불자 가족이신데 불자 가족으로 언제 가장 자부심 느끼십니까? 자부심을 느끼는 건 늘상 불화를 그리면서 자부심 많이 느끼는데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렸던 전통 불화가 봉안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볼 때 되게 감동스러웠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제가 조금이나마 몸에서 이렇게 알고 났을 때 그거를 실천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좀 자부심 느꼈던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형식사학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럴 때 정말 불자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불자님 불화를 그리시는데요. 불화 그리시는 분들을 불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불화 작품을 탄생시키면은 우리 불자들은 그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올리고 신행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모라고 불리우는데요. 우리 불모로서 활동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요. 하시는 일에 우리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많은 우리 불화 작품 만들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 활동하시는데 장애 없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부부가 이렇게 불모로 활동하고 네. 계시니까 앞으로도 두 분 또 서로 간에 응원이 되고 또 때로는 예, 쓴소리도 한마디씩 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예,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새터민들을 위해서 부처님 법으로 안내하고 계신 포교사 권태근 불자님, 또 전통 불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불교 미술 장르를 개척하고 계신 불화작가 황두현 불자님, 이렇게 두 분의 불자 가족 만났습니다. 스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도 무한한 감동을 받았고요. 또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영상 포교의 중요성, 우리 맞습니다. BTN 불교 TV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붓다의 가족이 되는 법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네, 시대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영상 포교사가 여러분도 되어실 수 있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붓다회 상담 전화는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붓다회 가입, 방법, 또 혜택,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85-0108번입니다. 자,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스님, 다음 시간까지 우리 모두 힘내서 좀 더 정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지혜 한 말씀, 오늘도 제가 감히 부탁드려 봅니다. 예전에 잠실 불광사에서 그 도심 포교 활동을 하셨던 광덕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네네. 사랑은 너그러움이다. 상대를 나무라지 않고 결점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단점도 보이고 화가 날 때도 있겠죠. 그래도 눈 딱 감고 칭찬만 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 내 마음속에는 감사와 행복만이 남는다고 합니다. 네네. 큰 스님 말씀이니까요. 한번 믿어보시고 우리 붓다의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결점이 보이려고 할 때는 이제 딱 눈을 감고 예, 칭찬하고 좋은 점, 장점만 볼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한번 직접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이 시간 역시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들 훌륭한 불자님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몸과 마음 두루두루 건강하게 잘 지켜가시고요. 저도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부처님 법 전합시다.